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초등학교 5학년 그리고 이번에 1학년 입학한 두 남매를 키우고 있는 홍보라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아까 윤지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 양육수당비로 한 달에 10만 원씩 받고 있잖아요. 그래서 며칠 전에 옆 동네 사는 엄마가 학습지 판매원이 와가지고 어머니 10만 원이면 커피 몇 번 사 먹고 치킨 몇 번 시켜 먹으면 금방 없어지는 돈인데 그 돈을 월 할부 10만 원씩 끊으셔서 500만 원치 책이랑 스마트 패드를 넣어 놓으시면 훨씬 남는 장사라고 하면서 이제 아파트 장터 같은 데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업체들이 있잖아요. 그러면서 아이가 셋이었어요. 그 엄마가. 그러니까 한 달에 30만 원. 그럼 10만 원이면 남는 장사잖아요. 셋째까지 할 수 있다. 이런 식으로 이제 영업이 들어온다고 해요.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500만 원치를 샀냐고 물어봤더니 할부로 끊었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그 이후에 문제가 이제 터지기 시작을 했어요. 그 500만 원치 스마트 패드하고 책을 보니까 자꾸 여기 안에서 뭔가가 어둠의 소리와 아이를 쳐다볼 때 저 스마트 패드를 지금 줘야 되나? 저 책을 보라고 해야 되나? 엄마만의 갈등이 이제 시작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화를 내고 혼을 내킨다라는 고민을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옛날에 저의 모습을 좀 보는 것 같았어요. 저는 아이가 뱃속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집안의 인테리어를 전지과, 영어 CD와 교구로 다 세팅을 했었거든요. 돌아가신 분들이 다 저희 집에 그 이름이 크게, 그리고 200만 원치 사면은 몬테소리 교구장을 뭐 몇 개를 준다. 그 집에 좀 엄마가 교육을 아는 엄마들만 가지고 있는 교구장이었거든요. 그런 식으로 저도 엄마표에 되게 목숨을 걸고 열심히 아이를 키웠습니다. 그게 열심인 줄 알았죠.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렇게 애를 쓰고 있지라고 생각을 했어요. 결혼하기 전에 회사에서 일을 했고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어요. 근데 결혼을 하니까 제 안에 있는 자원과 능력을 쓸 수 있는 데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아이에게 제 능력을, 이게 능력이라 생각을 하고 아이에게 엄마표를 한번 해볼까? 학습지 안 좋다고 하니까 그럼 내가 집에서 한번 해보야겠다 마음을 먹고 했더니 집에서 엄마가 엄마표를 하려니까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았어요. 정보도 많이 얻어야 되고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준비물도 다 손수 만들어야 되고. 그래서 어느 날 아이에게 놀이 아닌 학습을 시키고 있었던 거예요. 그러다가 이렇게 걸레로 방을 닦고 있는데 내 신세가 너무 처량해가지고 걸레를 몇 번을 이렇게 던지고 아이는 그 엄마의 모습을 보고 불안해하고 엄마가 하고자 하는 코스대로 하나씩 따라가고 있었던 거예요. 근데 그거를 알면서도 잘 따라오니까 놓지 않고 계속 제가 끌고 갔죠. 초등학교 가니까 아이가 이제 자기만의 생각이 생기고 공부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하는 시기가 왔을 때 저한테 엄마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. 근데 제가 그때 알지만 5, 6년을 내가 열심히 했는데 지금 좀 있으면 원서 읽기가 되기 일보 직전인데 이걸 그만둘 수 있을까? 내가 이때까지 했던 돈과 시간, 투자를 이 아이의 이 말만 듣고 그만해야 될까에 대해서 엄청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. 그런데 관계가 너무 안 좋아지는 거예요. 밤만 되면 아이가 울고 자거나 저는 오늘 공부한 거 뭐가 있니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서 아이가 오늘 학교에서 어떤 힘든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하루하루 해야 할 양에 대해서 관심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저도 어쩔 수 없이 아이로 인해서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. 내가 지금의 행복을 선택할까? 아니면은 남들이 말하는 이런 코스대로 가면 결국에는 좋은 직장에 가고 좋은 사람이 된다는 그 행복을 따라야 될까? 선택의 시간을 가졌을 때 저는 단체를 알게 됐어요. 그래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서 축제자에 나오는 대표님 그 전문 강사분들의 강의도 온라인으로 듣고 교육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. 그랬더니 그 소책자에 나와 있던 그런 이야기들이 저에게 안도감을 주더라고요. 괜찮다고 말을 하더라고요. 책 제목처럼 안심해도 된다고 말을 하면서 인정해주기 시작했어요. 그럴 수도 있지.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괜찮아라는 그런 교육적인 온라인 강의를 들으면서 나도 앞으로 내 인생을 좀 잘 살아야겠다. 아이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공부하라고 하는 내 말도 안 먹히고 그럼 내가 내 인생을 좀 잘 살면 이 아이도 내 뒷모습을 보면서
조금 자기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 소책자가 이제 나온다고 했을 때 저는 솔직히 왜 이제야 나타났을까? 내가 아이를 한창 키울 때 단체에 있던 책자는 입시, 진로 뭐 이렇게 약간 당장의 그런 도움이 되는 것보다는 영유아 엄마들에겐 조금 더 먼 미래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였거든요. 그래서 나에게 당장 필요한 건 지금 현실의 순간인데 영유아에 관련된 정보를 얻기에는 육아서밖에 없었어요. 근데 거기는 우리가 말하기 싫은 불편한 진실은 잘 얘기하지 않아요. 근데 단체에서는 불편하지만 누군가 꼭 얘기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오랫동안 시간이 걸린 데는 다 이유가 있으니까 출범이 된 거에 대해서 되게 기쁘고요. 그리고 단체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백인 강사분들이 그 영유아 이 소책자와 함께 전국의 부모님들을 많이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여기 오신 우리 엄마들, 뭐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많은 엄마들에게 좀 희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움에 가득한 초보 엄마이지만 그걸 스스로 없애는 게 아니라 다스릴 수 있는, 견디며 살 수 있는 그런 학부모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듭니다. 그래서 촉제자 오늘 출범식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이 잔치가 우리만의 잔치가 아니라 엄마가 처음인 모든 부모님들 삶에도 잔치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